9월 18일 목요일 오전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조이대 한덕수 회동,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지난 4월에 조이대 한덕수가 회동을 해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조이대가 퇴근을 앞두고 어제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덕수를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그 의혹, 그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정청래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을 거쳤다라고 해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이대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난 뒤에 정청래가 소위 스모킹 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청래가 한다는 소리가 조이대 대법원장이 다른 건과는 달리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발표하느냐, 조롱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에는 이렇게 빨리 반응하느냐. 이 말은 스모킹 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 스모킹 건이 없다. 이게 청담동 술자리 2탄이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이 조이대 입장 발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반격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청래를 비롯해서 이 부승찬 등에 대해서 이 고발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무고죄로 또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려야 한다. 라는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스모킹 건 민주당 쪽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는 법정에서 이 부분을 가려야 한다. 이게 가짜 뉴스냐 아니냐,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이 조이대 한덕수의 이 회동, 소위 민주당이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이 배경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두고 조이대 이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했느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제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제 곧바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법조계에서, 정치권에서 오랜 소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대선 때 5월이었습니다. 재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반발하니까 이 재판 일자를 연기했습니다. 대선 이후로. 대선 이후에도 재판 일자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재판부입니다. 선거법 재판부에서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재판을 무기한 연기, 사실상 중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의 5가지 재판이 줄줄이 연기가 되는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많은 의혹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월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 재판을, 재판 일자를 잡고서도 왜 대선 기간에 연기를 했을까?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그 다음, 대선 이후에도 재판 일자를 잡고서 곧바로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던 재판은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걸 중단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논란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왜 사실상 중단한다라고 결정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파헤쳐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이대 한덕수 이 회동,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이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제기하면서, 그것도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가 나서면서 두 가지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소위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런 한덕수 회동이나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이런 논의들을 했느냐, 이게 정말 가짜뉴스냐 아니냐, 이 부분도 판가름이 나야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이걸 왜 2번씩이나
재판을 열겠다라고 해놓고선 2번씩이나 대선 전후에서 연기를 하게 됐을까? 이 재판부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여기에는 어떤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는 않았는가? 이 2가지 부분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도 이제 물러설 데가 없고, 정청래 민주당은 저질러 놓은 일이어서 물러설 데가 없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권이 끝장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2가지 부분. 그러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누구를 만난 적도 없고 누구와 논의한 적도 없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2주일 동안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대법원 심리를 2주 만에 끝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립니다. 5월 1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립니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이재명이 이 선거법 재판 1심에서 2년 2개월을 끌었고 2심을 거치면서 이게 3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또 1심에서는 1년 징역 집행유예 2년, 1심은 유죄였는데 2심은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이 이 부분은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 쪽에서, 좌파 유튜브 쪽에서 지난 5월부터 조희대와 한덕수가 점심자리를 가졌고 4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파면 결정이 있고 난 사흘 뒤였습니다. 여기에서 조희대가 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이걸 자신이 알아서 이재명이 출마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려 왔습니다. 지난 5월에 한번 서영교가 이 문제를 법사위에서 제기를 했다가 호되게 근거를 제시하라 라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또 부승찬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여기에 아예 정청래가 올라탔습니다. 정청래가 총대를 메고 이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까지 나섰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자신의 입장문을 밝힌 겁니다. 녹취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녹취록 누구에게 들은 것을 들었다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담동 술자리와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유튜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가짜뉴스를, 이걸 국회에서,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지금 정청래가 계속해서 부풀리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고발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스모킹 건이 없다, 결정적 증거가 없다. 조희대, 한덕수 만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 민주당이 스모킹 건을 낼 수 있다, 이 검증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조희대의 이 반격 이후에 아무런 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 쪽의 김어준을 비롯해서 모두 유튜브에서 이 거짓말, 이 가짜뉴스를 거론한 것으로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로 보입니다. 정청래가 스모킹 건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특검 수사를 해보자. 조희대가 어떻게 해서 이건 이렇게 일찍 입장을 발표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스모킹 건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정황을 보건대 이 청담동 술자리처럼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반격, 조희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도 부안 외동하고 있고 조희대 사퇴를 거론을 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당장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고발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가려야 합니다. 지금 청담동 술자리는 형사재판,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유죄입니다. 물론 김의겸이 국회에서 이 주장한 가짜뉴스는 이게 면책특권입니다. 그런데 국회 바깥에서 한 것들은 유죄입니다. 또 민사상 이것도 유죄입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 소위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계속 정청래에게 이제 결정적 증거를 내놓아라 라고 추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앞으로 법사위를 통해서 계속 검증하겠다. 계속 논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희대를 계속 공격하겠다. 겁박하겠다. 정치적으로 협박하겠다. 이 이외에 더 이상 증거는 없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조희대를 공격하는 이 공격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을 해 가더라도 정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꼬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에게 꼬리를 내리면 지금 특검의 수사도 잘못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주기현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안 될 것이다. 자신들이 목적하는 대로 내란 혐의를 덮어씌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정청래가 소위 자살골이었다. 결정적인 이 실책을 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꼬리를 내릴 수도 없다. 대통령실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민주당이 가장 불만이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렇게 이걸 서둘러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느냐. 이 문제를 계속 특검에서 수사하자 이걸 가지고 공수처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희대를 비롯해서 국민의힘도 이제 정면으로 여기에 반격을 가할 때가 왔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에서 굉장히 서둘러서 3년 가까이 1심, 2심 이렇게 지연이 된 이 재판을 서둘러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도 따져보자. 더 나아가서 5월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5월 중순에 재판 일정을 잡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선 때 지금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느냐라고 반발하니까 서울고등법원의 이 선거법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합니다. 왜 이걸 연기했는지 이 연기하는 과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예상이 됐던 겁니다.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6일이었습니다. 5월 16일에 재판을 잡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의지가 끊깁니다. 선거법 재판부가 왜 갑자기 대선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재판을 연기했을까? 따져봐야 합니다. 파헤쳐봐야 합니다. 그 다음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 지난 6월 18일로 다시 재판을 잡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죠. 서울고등법원 이 선거법 재판부입니다. 물론 이재명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갑자기 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지정하겠다.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입니다. 언제 지정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연기입니다. 사실상 중단입니다. 이유를 헌법 84조를 들었습니다. 헌법 84조 때문에 일단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84조입니다. 그러면 진행되던 재판은 중단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법조계도 다 나뉘어 있고 전부 논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의 재판은 5가지였습니다. 이걸 왜 재판을 강행하려고 또 18일로 날짜를 잡았다가 지난 4월에 이어서 또 서울고등법원은 이걸 이제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했을까? 여기에는 어떤 손이 개입이 되었을까? 이 부분을 파헤쳐 봐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의혹으로 남아왔습니다. 의문점으로 남아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 결정에 따라서 나머지 4가지 재판도 전부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들이 만약 엇갈렸다면 어느 재판은 진행이 되고 어느 재판은 중단이 되고 이런 식이었다면 대법원이 나서서 이 부분을 정리했을 겁니다. 헌법 84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재판은 진행하라. 아니면 모두 연기하라.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모두 중단이 되면서 이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느냐. 많은 국민들은 물었습니다. 헌법 84조 논란이 있는데
이걸 왜 중단을 하느냐? 진행을 해 가면서 이 논란을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왜 중단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느냐? 5가지 재판 모두에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나서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게 지금 숙제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파헤쳐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왜 2번씩이나 재판을 열려고 의지를 보였다가 2번씩이나 연기를 했을까? 대선 전후에서. 대법원은 이 문제를 왜 5가지 재판이 모두 사실상 중단되는데, 연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지 않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이제는 불거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계속 나아가게 되면 이재명 정권이 끝장날 수도 있다. 이번에 정청래가 제기한 조희대 한덕수 이 가짜뉴스, 이 파동으로 인해서 정말 가짜뉴스냐 아니냐 라는 부분을 법정에서 가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왜 2번씩이나 이 재판부는 열려고 했다가 대선 전후에서 2번씩이나 연기하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은 아닐까? 이 2가지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정청래가 딱 걸려든 것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제대로 반격에 나서서 이 부분으로 이재명 정권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야 하고, 이 부분으로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이제 이게 정청래 지도부가 근거가 있고 검증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아라. 굉장히 민주당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청래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들은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에 그 첼리스트, 그것보다도 못합니다. 첼리스트는 그래도 자기가 현장에서 봤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건 누구에게 들은 걸 들었답니다. 정청래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이 정청래와 조희대의 싸움, 이건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 조희대가 이제 직접 나서지는 않겠지만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 정청래에게 이제는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 2가지입니다. 가짜뉴스라는 걸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왜 2번씩이나 이 재판부는 연기 결정을 했을까? 이걸 파고들어야 합니다. 9월 18일 목요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